인술과 음식이 만나 빚어낸 운명의 이야기. 인수령가 제2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의 이야기처럼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대감의 잔치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천남성독 초를 누군가 일부러 섞었다는 것,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으니까요. 태준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저택을 나서는 길, 의원님이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독초, 천남성이라 했느냐? 이건 단순한 자객의 소행이 아니다. 의원님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건 궐에서 쓰던 수법이야. 음식에 직접 독을 타면 금방 들키니 재료에 교묘히 섞어 넣는 방식.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원님, 제 과거가 다시 저를 찾아온 것일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인은 두렵습니다. 태준 의원님이 제 어깨를 꽉 잡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의원님의 눈빛에도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마을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한 사내가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사또 어른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잔치 음식을 드신 후 목이 부어올라 숨을 못 쉬신답니다. 저와 의원님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무엇? 의원님이 소리쳤어요. 분명 독초는 다 골라냈는데 우리는 급히 사또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는 침상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목이 퉁퉁 부어 올라 있었고 얼굴이 시퍼렇 해변에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재빨리 맥을 짚으셨어요. 이럴 리가. 맥이 끊어질 듯 가늘다. 하지만 이건 천남성독이 아니야.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음식상, 차, 과일, 모든 것을 살폈어요. 하지만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코끝에 묘한 향기가 스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냄새. 저는 방구석에 놓인 향로로 다가갔어요.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향재를 살짝 찍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혀끝으로 맛을 봤어요. 제 혀가 순간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원님, 저는 급히 소리쳤습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향입니다. 이 향에 독이 묻어 있어요. 태준 의원님이 놀라며 다가오셨습니다. 향에? 저는 끄덕였어요. 예, 랑독입니다. 랑독은 피우면 연기로 목을 붓게 하고 호흡을 막습니다. 의원님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랑독, 그건 궁중에서만 쓰는 독이 아니더냐. 제 심장이 두 방망이 질쳤어요. 역시 저를 노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궁에서 저를 쫓아낸 자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사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의원님, 빨리 침을 놓으셔야 합니다. 제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침으로 기혈을 뚫어야 하는데 목이 너무 부어 침을 놓을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목 전체가 부풀어 올라 혈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의 붓기를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을까? 그때 민상궁마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떠올랐어요. 배즙과 생강? 저는 소리쳤습니다. 의원님, 소인이 배즙과 생강을 달여 목의 붓기를 가라앉히겠습니다. 그 사이 의원님은 사또 어른의 길을 모아주십시오. 의원님이 저를 믿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알겠다. 서둘러라. 저는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배, 생강, 도라지, 감초, 목을 열고 독을 푸는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칼질하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재료를 썰고 끓이고 거르고 10분 만에 뜨거운 즙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또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어요. 의원님은 단중혈을 눌러 기를 모으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시 한번 맞았어요. 저는 계속 즙을 먹였고 의원님은 계속 혀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또 이목에서 부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의원님이 소리쳤어요. 이제 혈자리가 보인다. 의원님은 재빨리 침통을 꺼내셨습니다. 천도혈, 인형혈, 수도혈. 목에 급소에 정확히 침을 놓으셨어요. 침끝이 들어갈 때마다 사또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사또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좋은 신호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거였죠. 저는 계속 배즙을 먹였습니다. 독을 중화시키고 목을 열고 기를 회복시키는 음식의 힘. 그리고 의원님의 침이 그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1시간 후 사또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가래를 뱉어내며 첫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살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저와 의원님은 땀범벅이 된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해냈습니다. 또 한 번 함께 생명을 살려냈어요. 의원님이 땀을 닦으며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오늘 나는 의원으로서 실패했을 것이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의원님. 의원님의 침끝이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의원님이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회복되자마자 의원님은 향로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향을 누가 가져왔느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잔치 다음 날 아침에 어떤 행인이 대감님께 선물로 드렸다 합니다. 그자의 상차기는 검은 도포에 갓을 깊이 눌렀었다 합니다. 의원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계획된 것이로구나.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장현아, 이건 너를 노린 것이다. 사또를 죽여 너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것이야.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날 밤 저는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확인하고 칼을 곁에 두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저는 약초를 정리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민트, 캐모마일, 라벤더. 향기로운 허브들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어요. 중전마마께 미움을 올렸던 그날. 억울하게 낙인이 찍혔던 그날. 그리고 궁에서 쫓겨나던 그날. 왜 아직도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거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끝까지 쫓아오는 거야?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그렇다, 나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뭔가를. 중전마마의 미움에 들어있던 그것. 홍시맛이라고 했던 그것. 홍시는 독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전마마는 그 맛을 느끼고 쓰러지셨어요. 그렇다면 그건 홍시가 아니라 홍시 맛이 나는 다른 무언가였던 거죠. 대체 그게 뭐였을까? 그리고 누가, 왜 그것을 중전마마의 미움에 탔을까?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제 식당 문 앞에서 쾅!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복면을 쓴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셋, 아니 넷. 모두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누구인지. 선두의 사내가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은 듯이 살 것이지 어찌 감히 이름을 드러내는가. 그 목소리에서 정상선의 그림자가 느껴졌어요. 중전마마의 비밀을 안채로 살려둘 순 없다. 비밀? 무슨 비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그 점이음을 올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객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막아야 한다. 정상선 마마의 명이다. 칼이 번쩍이며 제게로 다가왔어요.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약병, 그릇, 의자. 하지만 자객들은 피하며 계속 다가왔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뒷벽에 등이 닿았을 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찌익. 칼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크악. 자객의 비명이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자객의 손목에 가느다란 침이 박혀 있었어요. 내 환자의 몸에 손대지 마라.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 의원님이었어요. 문틈 사이로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이 마치 영웅 같았습니다. 의원의 침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단숨에 마비시키기도 하는 법이다. 의원님 손에는 침통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의원님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한낱 의원 주제에. 하지만 의원님은 의원답지 않았습니다. 침을 날려 자객의 급소를 찌르고 몽둥이로 다리를 후려쳤어요. 1명, 2명, 자객들이 쓰러졌습니다. 장현아, 내 뒤로. 의원님이 소리쳤어요. 저는 의원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의원님의 등이 든든했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원님은 저를 등 뒤에 숨긴 채 남은 자객들과 맞섰어요. 한 자객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의원님은 몸을 피하며 침을 날렸어요. 퍽! 침이 자객의 목에 박혔습니다. 자객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마지막 남은 자객이 후퇴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의원. 예사놈이 아니로구나. 의원님이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서 전해라. 의원님이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내 사람이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 사람? 건드리는 자는 내 목숨을 걸고 응징할 것이다. 의원님의 눈빛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마지막 자객이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자객들이 사라지고 식당 안에는 저와 의원님만 남았습니다. 엉망이 된 식당 바닥, 깨진 그릇들, 흩어진 약초들, 그리고 피.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하. 숨이 가빠왔어요. 의원님이 제 곁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다쳤느냐?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원님, 저는 의원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울지 마라. 이제 안전하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원님, 저 때문에 위험해지셨습니다. 이제 어찌합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원님이 제 얼굴을 들어 올리게 하셨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장현아, 잘 들어라. 의원님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나는 이제 내 편이다. 내가 무슨 일을 겪었든, 내가 누구에게 쫓기든 나는 너와 함께한다. 하지만 제가 말하려 하자 의원님이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한양은 이제 안전하지 않다. 너를 노리는 자들이 계속 올 것이다. 저는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의원님이 깊게 숨을 쉬셨습니다. 한양을 떠나자. 떠난다고요?
저는 놀라 물었어요. 어디로?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속 깊은 곳, 내 스승님이 계신 곳이 있다. 거기서 몸을 숨기고 힘을 기르자. 의원님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그리고 너희 결백을 밝힐 방법을 찾을 것이다. 떠나다니. 저는 이곳에서 3년을 살았어요. 작은 식당이지만 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보금자리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오늘 밤의 일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언제 떠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의원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 제가 놀라 물었어요. 지금 당장이요? 그렇다. 자객들이 다시 올지 모른다. 해 뜨기 전에 떠나야 한다. 의원님이 일어나며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것만 챙겨라. 나머지는 내가 준비하겠다. 저는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모은 것들, 약초, 그릇, 살림살이 모두 두고 가야 하는구나. 하지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었어요. 저는 작은 보따리에 옷 몇 벌과 약간의 약초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상국마 맞게 받은 작은 비녀 하나. 이것만은 꼭 챙기고 싶었어요. 의원님은 밖에서 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음식과 물, 그리고 약들을 챙기셨어요. 준비됐느냐? 의원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끄덕였어요. 예.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장현아. 의원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두려운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두렵습니다. 의원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나도 두렵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의원님 뒤에 앉았어요. 의원님이 등이 든든했습니다. 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 작은 식당이 점점 멀어졌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건 안녕이 아니라 잠시의 이별이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한양이 불빛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의원님이 말했습니다. 내 스승님은 깊은 산 속에서 약초를 기르시며 사신다. 그곳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이다. 저는 물었어요. 어떤 분이십니까? 엄하시지만 따뜻하신 분이다.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는 밤새 말을 몰았습니다. 한양에서 멀어질수록 공기가 맑아졌어요. 새벽 안개가 산을 감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의원님이 말했어요. 걱정 마라. 아무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어요. 살았구나.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의원님도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스승님의 암자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에 숨겨진 작은 암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누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원님이 말에서 내리며 소리쳤어요. 스승님, 제자 태준이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 인호인이 나오셨어요. 엄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따뜻했습니다. 태준아, 무슨 일이냐? 의원님이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스승님, 이 여인을 좀 도와주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고 있습니다. 스승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오랫동안 조용히.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너라. 둘 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받아주시는구나. 우리는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저희 앞에 놓였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자. 차근차근 처음부터.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부터 오늘 밤까지 모든 것을. 이제 저희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양에서의 도망이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 태준 의원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스승님과 함께. 장현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장현아, 도망치지 마라. 내 결백은 내가 증명한다. 다음 3화도 기대해 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야담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